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종일 일한 뒤 지친 몸으로 집에 와서는 소파에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폰만 들여다보다가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밤 10시가 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곤 아쉬워하며 말합니다.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0시야? 이런 날 한두 번이 아니죠? 사실 퇴근 후 저녁 시간은 누구보다 나를 위한 시간이어야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한 3가지 실천법을 정리해봤어요. 의지력 필요 없고 뇌과학과 심리학에 근거한 실전 루틴들입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머리 쓰고 사람들 눈치 보고 긴장 속에 버틴 몸과 마음은 퇴근했다고 해서 바로 쉼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업무에 붙잡혀 있고 몸은 무겁고 늘어져 있죠.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퇴근과 저녁 사이에 짧고 반복 가능한 전환 의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행동이 시작되면 진짜 퇴근이다 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저는 집에 오면 일단 향초 캔들을 켜고 따뜻한 색의 조명으로 바꿔요. 이게 제 퇴근식이에요. 그 순간부터 뇌가 이제 좀 쉬자 하고 스위치를 바꿔줘요. 그러면 다른 거래도 몰입이 잘 되게 되죠. 별거 아닌 행동이지만 그게 내 하루를 전환해주는 퇴근 의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마음이 툭 풀어지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걸 의식적으로 하루의 기준점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퇴근 후 의미 없이 흐르던 시간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뭘 해야 할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반려동물과 공원 산책 나가기를 퇴근 의식으로 삼기도 하니까요. 실제 이 방법을 쓰는 한 직장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김 씨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낮에 쓴 지출 내역을 가계부에 쓰며 하루를 마감해요. 그에게는 가계부를 다 쓰는 순간이 일 생각 금지라는 약속 같은 것이죠. 신기하게도 가계부를 다 쓰고 나면 TV를 보든 책을 읽든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군요. 이런 식의 특정 행동을 하면 뇌에게 이제 진짜 쉴 시간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리셋해주는 루틴이 오히려 집중력도 높이고 에너지도 회복시켜준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생략하고 바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퇴근 후에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막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아예 손을 놓게 되는 거죠. 이럴 땐 복잡한 계획표 대신 단순한 순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집에 오면 옷 갈아입고 20분 산책, 씻기, 밥 먹으면서 영상 보기, 식사 후 책 10페이지 읽기, 자기계발이나 좋아하는 것 하기. 이건 해야 할 일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내 저녁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기 위한 작은 장치입니다. 순서 정하기는 실제로 실행력 향상에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시간 단위로 계획하는 게 아니라 행동의 순서만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둬도 뇌는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생각하며 에너지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처음부터 완벽한 루틴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하나의 루틴이면 충분해요. 그것이 변화를 만드니까요. 퇴근 후 저녁 시간이 무기력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히 피곤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시작이 어려울 뿐입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뇌는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귀찮아 하고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마중물 효과가 필요해요. 심리학에서도 추천하는 방법인데 쉽게 말해 10분만 해보기입니다. 그럼 이 방법이 적용된 사례도 한번 보시죠. 윤태호 작가는 매일 컷 하나만 그리자는 목표를 세우고 연재를 이어갔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한 컷이라도 그리면 내일도 또 그리고 싶어진다라는 원칙이 습관을 만들었다고요. 그게 결국 미생이라는 전 국민적 히트작이 된 사례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압박감에 글을 못 쓰던 작가들에게 글자 수 제한 없이 하루 한 문장만 쓰기 규칙을 적용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한 문장을 쓰고 나면 2문장, 3문장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한 시간을 넘게 쓴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일단 가볍게 시작부터 해보는 겁니다. 책 딱 10분만 읽기, 운동복 입고 10분만 운동해보기, 영어책 10분만 읽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단 노트북만 켜보자고 해요. 그럼 이상하게 손이 움직이게 되죠. 이건 우리의 뇌가 시작한 걸 마무리하려는 성향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며 집중력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처음 10분은 의식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그 다음은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펌프질하고 나면 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요.
이와 연관된 내용으로 제가 전에 올려둔 2분 규칙으로 인생 바꾸기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한 3가지 방법들은 그저 환경, 조건, 리듬을 바꾸는 것이라 큰 의지 없이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했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목표는 그날의 저녁을 허무하게 끝내지 않는 것, 단지 그거 하나뿐이에요. 오늘 하나의 전환의식을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세요. 저녁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죠.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당신 삶을 위한 저녁을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